68세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건강검진에서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만 들어오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죠. 그런데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의사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에 문제라고요? 전혀 아픈 곳이 없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셨던 과일들, 특히 매일 아침 드시던 바나나와 오렌지가 사실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내 몸백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년간 신장내과를 전공하며 수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을 돌봐온 전문의 이영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영희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간식들이 사실은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장기인데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간식을 어떻게 드셔야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내 몸백서는 라디오처럼 틀어놓기만 해도 건강 지식이 스며드는 채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이나 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한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마치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은 투석이라는 무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간식들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노폐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모든 과일이 신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수박처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신장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여서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드셔야 할까요?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6가지 간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효능과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간식은 사과입니다. 사과가 뭐가 특별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과는 신장에게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적게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는 칼륨이 약 195m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바나나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코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코세틴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 특히 계피를 조금 뿌려서 구워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계피도 신장에 좋은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사과를 구울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만 돌리시면 되고 오븐이 있으시면 180도에서 15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구운 사과는 소화도 잘 되고 단맛도 더 진해져서 디저트로도 훌륭합니다. 사과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 두시되 다른 과일과 함께 두지 마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에 다른 과일이 빨리 익어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간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열매 안에 큰 힘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18년간 7만 5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신장질환 위험이 23%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반 컵 정도, 약 75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는 1년 내내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미리 상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거나 요거트에 바로 넣으면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씻을 때는 찬물에 살살 헹구기만 하세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블루베리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간식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수분이 91%나 되는 천연 수분 공급원입니다.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딸기는 이런 수분을 맛있게 공급해 줍니다. 또한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딸기의 칼륨 함량도 낮은 편이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딸기는 하루에 10개 정도, 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농약 잔류물이 걱정되니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 유기농 딸기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딸기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번째 간식은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장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적포도에 더 많이 들어있어서 적포도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포도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포도는 하루에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송이를 다 드시는 것보다는 개수를 세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씨는 소화가 잘 안 되니 뱉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간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신장에 염증이 있을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칼륨 함량이 적당해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파인애플은 하루에 두세 조각, 약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선한 파인애플이 가장 좋지만 통조림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시럽에 절인 것보다는 자연 과즙에 절인 것을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간식은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가 간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달걀 흰자는 신장에게 가장 완벽한 단백질 간식입니다. 달걀 흰자 2개에는 약 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이 거의 100% 흡수할 수 있는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달걀 흰자에는 인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소가 될 수 있는 성분인데 달걀 흰자에는 인이 10mg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달걀 흰자의 가장 큰 장점은 생물학적 가치가 100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달걀 흰자의 단백질을 거의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고기나 생선에 비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노폐물을 거의 만들지 않으면서도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달걀 흰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걀을 삶아서 노른자는 제거하고 흰자만 드시는 것입니다. 달걀을 삶을 때는 찬물에 넣고 끓기 시작한 후 12분 정도 삶으면 완숙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흰자가 질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금 더 맛있게 드시려면 달걀 흰자에 파슬리나 쪽파를 넣고 가볍게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달걀 흰자만 따로 구입해서 드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리면 간단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후추나 허브를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하루에 달걀 흰자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이 6가지 간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약처럼 생각하고 정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와 달걀 흰자 2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 후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반 컵이나 딸기 10개 정도, 저녁 후에는
포도 15개나 파인애플 2-3조각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사과를 구워서 따뜻하게 드시고 여름에는 차가운 블루베리나 딸기를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내내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건강한 식습관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기 위해 이런 과일을 드신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고 섬유질은 없어져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블루베리 주스, 포도 주스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과일입니다. 건포도, 건살구 같은 건과일들은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 통조림입니다. 시럽에 절인 과일 통조림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통조림을 드실 때는 자연 과즙에 절인 것을 선택하시고 시럽은 따라버리고 과일만 드세요. 네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인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견과류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간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식습관을 바꾼 분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바나나와 오렌지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점심 후 블루베리 반 컵, 그리고 간식으로 달걀 흰자 2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4로 떨어졌고 의사는 이 정도면 정상 범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이 좋아질 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71세 박정호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신장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의사와 상의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간식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신장 기능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산책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신장 기능의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장기입니다. 90세에도 올바른 식습관으로 신장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 대신 사과를 드세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추가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으니 항상 냉동고에 준비해 두세요. 셋째, 달걀을 삶을 때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세요. 이 3가지만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진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음식의 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짜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해서 맛을 내보세요. 마늘, 생강, 허브 같은 향신료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서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도 간단히 신장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너무 진한 노란색이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수분이 쌓여서 붓기가 나타납니다. 특히 눈 주위가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셋째, 소변량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된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신장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이상이거나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 건강은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과일은 다 몸에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간식만 꾸준히 드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간식을 기억하시나요? 사과, 블루베리, 딸기, 포도, 파인애플, 달걀 흰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 몸 백서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몸 백서는 생활 속에서 라디오처럼 틀어놓기만 해도 건강 지식이 스며드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신장 건강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